오늘은 지난주에 유튜브 그 댓글에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예전에 작년쯤에 상담 온 분이 마침 그 수술을 받은 분이 계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수술이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세상에 나쁜 수술은 없어요. 나쁜 수술은 아니지만 적당하지 않은 환자에게 수술이 됐을 때는 멀쩡한 수술도 아주 몹쓸 수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은 무조건 장점만 있고 단점 없다. 이런 수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장점은 병원에서 홍보 영상들이나 뭐 홍보 광고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 수술의 단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수술 방법을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은 그 원리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내용은 뭐냐면요. 선생님 어느 구강암 외과에서 시행하는 폴딩 전진술이라는 수술법이 있나 봐요. 뭐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폴딩 전진술을 유튜브에서 보았는데 이 수술법을 하면 같은 미리로 전진을 해도 2차 각이 줄어들고 이제 여기서 핵심이 2차 각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뼈 접촉률이 늘어난다. 이게 장점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 턱끝 전진술 한 것보다 2차 각이 줄어드니까 체부 쪽 패이는 증상도 덜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환자분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 증상도 덜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왜 이게 환자분의 바람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수술법 알고 계신지요? 환자분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고요. 이전에 왔던 환자분들 자료를 좀 뒤져보니까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봤을 때는 굉장히 원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동안 올리신 영상에도 언급 안 된 수술법인 것 같고 해서 그냥 선생님 의견이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고 또 질문을 남기셨어요. 폴딩 턱끝 전진술 들어보셨나요? 그게 기존 턱끝 전진술이랑 비교했을 때 2차 각이 덜 생긴다는데 이것에 대해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일반적인 전진술의 턱뼈 모습이에요. 이 뼈 CT는 뭐 예전에 환자분이 상담 오셨던 분이 마침 이런 환자분이 계셔서 그분 뼈 사진을 제가 좀 모델링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턱끝 전진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생기는 2차 각이 하나 발생하고요. 이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측면에서 보는 이 부분에서도 2차 각이 발생을 한다. 모 선생님은 이건 2차 각이 아니라 계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계단이라든 계단 현상이든 2차 각이든 어쨌든 뼈가 연속성이 조금 끊어진 듯한 이런 모습, 턱이 지는 모습이 발생한다. 이제 요 얘기고요. 전진술의 최대 장점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따라 나가주면 좋은데 이 부분이 따라 나오지 못해서 또 여기에서는 뼈가 흡수가 일어나서 최종적인 결과는 대부분 약간 이런 형태로 나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러면 이 부분이 체부 볼륨이 부족해지는 게 전진술의 어떻게 보면은 태생적인 단점이죠. 요거는 수술 전에 이제 환자분의 CT 모습을 이렇고요. 근데 이 환자분은 이제 치아 중심, 그러니까 얼굴이 치아 중심면이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이 턱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죠. 이렇게 틀어져 있어서 양악 수술하고 턱끝 전진하고 같이 받은 모습이에요. 이게 2020년도에 수술 전에 찍은 CT고 이거는 21년도 3월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한 5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조금 지난 그런 모습에서 찍은 CT예요. 근데 양악을 해서 어쨌든 간에 턱의 중심 라인은 이렇게 잘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턱도 전진이 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여드릴 모습은 그러면은 폴딩 전진술이랑 그 다음에 그냥 전진술이랑 어떻게 다르냐 그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가 이제 우리가 턱끝 전진을 하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뼈를 잘라요. 그 다음에 노란색 뼈를 전진한다 그러면은 이 뼈를 이렇게 전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전진을 하게 돼요. 폴딩 전진술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얘기한 것처럼 8mm를 빼볼게요. 그러면 이게 8mm거든요. 지금 딱 7.9, 8.2. 이게 8mm 전진한 거예요. 8mm까지 전진할 수 있다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8mm를 전진을 한 후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면에서는 별반 차이 안 나죠. 근데 고개를 숙여보면 이 뼈가 많이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모습, 2차 각이 생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뼈가 접촉한 면은 불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되겠죠? 뼈 접촉면이. 그러면 전체 뼈에서 3분의 1 정도만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전진술에서 이제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면 또 여기도 2차 각이 이렇게 생기죠. 이게 일반적인 터크 전진술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여기서 뼈가 생겨서 이게 매끈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절대 되지 않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조금 생길 수 있고 여기는 흡수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또 체부 쪽은 볼륨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된다. 뭐 누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의사들 간에 이제 그 디베이팅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2차 각이 여기 있을 때, 뭐, 이거를 뭐, 2차 각을 정리해 주는 게 맞냐, 뭐, 그냥 내비두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차피 여기 흡수돼요, 여러분. 여기는 뼈끼리 부딪히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뼈는 이렇게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뭐, 수술할 때 정리를 해주나, 안 하고 내비두나,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까지 튀어나오면 환자분이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어차피 흡수될 거 수술할 때 좀 다듬어 주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이렇게 다듬어 주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런 데도 다듬어 주는 선생님이 계시고 아니면은 안 다듬는 선생님도 계시고 뭐 그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는 그냥 최종 결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 뼈가 여기서 이렇게 생긴다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턱끝 전진술이었어요. 제가 지금 턱을 이렇게 세 조각을 내놨어요. 초록색, 빨간색, 뭐 주황색, 오렌지색, 뭐 이렇게. 이게 폴딩 턱끝 전진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T절골 베이스예요. 그래서 T절골 베이스인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T절골에서는 여기를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자른다면 폴딩 턱끝 전진술에서는 여기를 마른 목골로 이렇게 잘라요. 여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빨간 뼈는 없어지죠. 제거를 하거든요. 뭐 길이를 연장할 때는 이 뼈를 또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제거를 하죠. 자, 이렇게 빨간 뼈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뼈를 아까처럼 똑같이 8mm 전진을 시켜 볼게요. 제가 여기를 잡고 이렇게 눌리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8mm까지 쭉 빼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8.2mm, 8.2mm까지만 8.2mm까지 이렇게 전진을 시켰어요. 이 노란 뼈를. 그 다음에 이 초록색 뼈도 8mm 앞으로 전진시켜 볼게요. 쭉 빼면 이렇게 8mm가 전진이 된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이 뼈를 모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T절골의 기본이잖아요. 그럼 이 뼈를 또 이렇게 모아요. 이런 식으로 이 뼈를 다시 이렇게 모아요. 이게 T절골이에요. 이게 T절골의 기본이죠. 자, 그러면 똑같이 8mm를 뺐고 T절골을 했어요. 이건 폴딩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기 아직 2차 각이 있죠. 여기 생기는 2차 각 그대로 있죠. 여기도 이렇게 2차 각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이거는 뭐 똑같이 여기 2차 각이 있는데 T절골을 해서 가운데 뼈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2차 각은 조금 이게 거리가 멀어져서 조금 더 심해졌죠. 이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뼈 접촉면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했듯이 워낙에 뒤에 있는 뼈가 빨간색으로 할까요? 워낙에 있는 뼈가 요렇게 있으니까 지금 요렇게 있으니까 지금 전체 뼈 어깨 여기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만 뼈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T절골이에요. 그러면 폴딩은 뭐냐? 폴딩은 여기서
얘들을 접어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요. 이런 식으로. 반대쪽 뼈도 이런 식으로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자, 그러면 뭐가 좋아졌죠? 일단 뼈 접촉면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뼈가 있거든요, 뒤에. 그러면 전에는 3분의 1 정도였는데 여기는 이 부분, 접은 부분에서는 3분의 2까지 여기가 뼈 접촉면이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 뼈 흡수가 적겠죠. 이쪽도 뼈 접촉면이 확 늘어나니까 여기는 뼈 흡수가 잘 안 되겠죠. 아까는 3분의 1 정도, 여기 지금 이 부분은 3분의 1 정도밖에 접촉이 안 일어나요. 전체에서. 지금 뒤에 있는 뼈를 보면 요렇게 그려보면 요게 뒤에 있는 뼈거든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면 요렇게 뒤에 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접촉 면적이 지금 다 이게 접촉 면적이에요. 그럼 아까에 비해서는 훨씬 접촉 면적이 늘어났죠. 좀 크게 볼까요? 아까에 비해서는 접촉면이 훨씬 늘어난 게 보이시죠? 이게 뒤에 있는 뼈예요. 그러면 접촉면이 훨씬 늘어난 게 이렇게 보이죠. 이게 폴딩이에요. 그러면 접촉 면적이 늘어났고 여기에 2차 각은 줄어들었죠. 아까 이게 접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뼈가 있었는데 여기가 줄어드니까 여기 2차 각은 줄어들죠. 그리고 접촉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오,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러죠?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보면 폴딩을 안 했을 때는 여기가 이렇게 뼈가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면 이렇게 뼈가 있어요. 여기 요 볼륨이 결국은 여기 체부 볼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뼈 접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 2차 각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꿔 말하면 체부 쪽의 볼륨은 더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정면에서 보면 더 뾰족해지고 여기 2차 각은 늘어나요, 대신에. 접으니까. 워낙에는 이렇게 있었는데 접었으니까 2차 각이 늘어나죠. 요거랑 요 상태랑 보시면 2차 각이 이 각도에서는 늘어나요. 대신에 이 각도에서는 2차 각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결론은 체부 볼륨은 줄어든다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턱을 좌우폭을 줄여서 뾰족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면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짝 고민스러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거는 T절골 베이스잖아요. T절골은 턱폭을 좁히는 수술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턱폭을 안 줄이고 한 거랑 비교하면 어떠냐. 지금 노란 거는 그냥 전진만 한 거거든요. 치부 볼륨에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만큼. 물론 좀 흡수되고 나서 뭐 어쩌고 하면은 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이만큼의 체부 볼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전진술보다 장점은 두 가지. 2차 각이 적다, 뼈 접촉 면적이 늘어난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체부 볼륨은 일반적인 그냥 전진술보다 훨씬 많다. 그 다음에 T절골보다 조금 더 뾰족하다. 다시 말하면 체부 볼륨이 조금 더 줄어든다. 그럼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환자, 턱이 넓은 환자한테는 이게 맞는 걸 수 있어요. 턱폭을 줄이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뼈 접촉 면적을 늘리고 전진하는 양도 충분히 뺄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체부 볼륨이 적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체부 볼륨이 많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렇게 적은 환자에서 전진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게 수술 후 환자의 모습인데 실제 턱 모습이 이렇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뭉친 듯이 동그래지죠. 뾰족해서 그래요.
고개를 숙여보면 체부 볼륨 부족한 거, 가운데 동그래지는 느낌?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가 충분히 넓은 사람한테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있으나 무턱인 사람들은 대부분 체부 볼륨도 적거든요. 그런 환자한테 했을 때는 뾰족해는 지지만 체부 볼륨이 부족해지면서 여기가 뻥끗해지는 느낌이 생긴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서 뭐 고정을 뭐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상태로 플레이트 때문에 주변 흉살,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근육이 울퉁불퉁해지는 약간 이런 모습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술이 나쁘다 좋다 뭐 이 방법이 어떠냐 저쩌냐 뭐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그 수술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나의 뼈는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환자분 보통의 턱이라면 이런 식으로 턱이 있어야 정상이에요. 밑으로 약간. 지금 이 환자는 비대칭이 좀 있는 편이라서 이쪽이 더 볼륨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고개를 숙여서 보면은 이 체부 볼륨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데 무턱인 상태에서 여기만 튀어나오면 여기는 더 없어 보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은 전진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가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사실은 턱이 그렇게 많이 전진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8mm 뭐 이런 얘기 하기에는 좀 어렵고 실제 전진된 양을 이렇게 수술 전과 비교해 보면 물론 양악해서 바뀐 것도 있지만 이 부분만 보면요. 실제로 전진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꼭 전진된 게 요만큼이니까 실제로는 뭐 끼케야 한 2, 3mm 전진됐을까? 2mm 정도나 됐을까? 하지만 체부 볼륨은 그만큼 더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2mm 전진하려고 체부 볼륨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폭 자체가 넓지 않은 사람은 전진술에는 이렇게 좀 패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전진을 하자. 어찌 보면 일반 전진술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요 정도 조금 뺄 거면. 그래서 무조건 턱끝은 티절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폴딩이라는 게 장점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접촉 면적이 늘어나고 2차 각이 줄어든다. 하지만 여기서 보는 이면에서 2차 각은 줄어들지언정 정면에서 보는 2차 각은 더 심해지는 게 원리적으로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체부 볼륨은 더 줄어든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아까 보여드린 일반 전진술. 지금 보면 노란색이 일반 전진술이에요. 일반 전진술과 차이를 느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체부 볼륨이 없다. 이게 일반 전진술이 아니고 이게 폴딩. 이게 일반 전진술. 그러면 체부 볼륨이 어떤 게 더 있느냐? 그냥 눈으로 보이죠. 폴딩을 해서 더 좌우폭이 좁아져서 뾰족해지고 갸름해질 거야. 이건 너무 좀 원시적인 생각이고 이 체부 볼륨이 줄어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체부 볼륨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없어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서 이게 맞고 일반 전진술은 틀리다. 이것도 틀린 말이고요. 또 폴딩 전진술이 무조건 나쁘고 일반 전진술이 좋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가 체부 볼륨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전진술이 오히려 나을 수 있고요. 체부 볼륨이 너무 넓어서 얼굴이 넙디디한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모아주는 T절골 베이스의 폴딩 전진술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술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결국은 수술 방법은 나쁜 게 없다니까요. 내가 그 수술 방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으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보통 병원들이 광고를 할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하는 이 방법이 최고고 모든 환자에서 이 방법으로 하면 다 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정말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이 수술했는데 이 수술을 나빠요. 이렇게 말하는 뭐 후기들 있잖아요. 그건 그 환자한테 나쁜 걸 수 있어요.
어떤 환자는 거기 댓글이 달리잖아요, 또. 저는 그 수술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얼굴 지방 흡입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근데 어떤 분은 거기 댓글에 쓰시잖아요. 저는 광대 지방 흡입했는데 완전 만족 중,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중요한 건 그 환자한테 맞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은 사실은 경험 있는 의사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선택하는 거지, 여러분이 요새 그거 유행이라던데, 그거 싸던데, 그게 회복이 빠르다던데, 이런 식으로 어떤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런 수술법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세상에 나쁜 수술은 없어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할 뿐. 그리고 모든 수술에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내가 그 단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장점을 취할 자격이 있는 거고요. 내가 그 단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장점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 얻으려다가 10개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작은 거를 얻으려다가 큰 거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두통엔 벤잘, 생리통엔 개보린,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비대칭엔 양악, 뭐 이런 식으로 뭐 얼굴에 살이 많어? 지방 흡입, 살이 처졌어? 안면거상. 이렇게 유치한 사고로 본인의 수술 계획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